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해보는 연예가 파일 시간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룹 샤이니의 종현 씨하고 견미리 씨의 딸로 알려진 이유비 씨가 열애설이 밝혀졌다고요. 네. 두 사람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에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거니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 네. 또 그 두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한 게 다비치 멤버인 강민경 씨다. 이러면서 한 매체에서 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 사실로 다 이제 계속 덮어져지다 보니까 양쪽 소속사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한 모임에서 같이 있는 친구이고 동료일 뿐이지 아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비치의 강민경 씨에게도 물어봤더니 소개해주지 않고 우리는 같은 멤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건전지 모임이라고 그래서요. 이 세 분이 다 그 모임에 같이 있는 멤버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신들은 건전지 모임에 있는 그런 일원이기 때문에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지난주엔 배우 오지호 씨가 일반인 여성하고 사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지금 3살 연하의 여자친구하고 2년째 지금 교제 중이고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아한 뭐 미모를 가진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2007년에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일에만 매진을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 아픔에 대해서 좀 충격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그 옆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와서 사랑을 이렇게 싹틔웠던 거로 보여요. 하지만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넘었지만 결혼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결혼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됐을 때는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유명 연예인이 일반인하고 사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죠. 스타들끼리 뭐 같은 작품을 한다든지 음반 작업을 하다가 저희들 표현으로 눈이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조용한 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일반인 분들하고 연애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지금도 열애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해결사 검사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던 에이미 씨.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질 때는 발단은 지금 그 성폭행으로 지금 분쟁 중인 성형외과 원장과 직원의 문제였는데 그 둘 사이에 오가던 부분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됐었고 이야기의 본질은 알려지지 않은 채 이제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해결한 것처럼만 비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미 씨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연인 관계가 됐던 것이 맞고 아버지에게도 소개를 했었고 검사가 자신의 돈을 대출을 해서 준 사실조차도 몰랐었대요. 그리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을 때 잘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무슨 뭐 직권남용이라는 상상조차도 해보지 않았고 그 검사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이미 씨가 과거에 그 신체의 한 부위를 그 성형수술을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괴사가 됐었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재수술을 2개월간 5차례에 걸쳐서 했대요. 큰 수술이었는데 남자친구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나서서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심정적인 거를 이야기를 또 에이미 씨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문자 메시지에서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만 부각됐지만 그 문자의 모든 내용들은 봤을 때는 에이미 씨를 잘 부탁한다라든가 혹은 잘 수술을 해줘서 고맙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오갔고 또 그 전모 검사와 최 원장 사이는 결코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에이미 씨가 방송 여기저기 출연해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연인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졌었고 저 역시도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에이미 씨 출소 이후에 같이 이제 그 내가 연예인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이미 씨를 다독여주는 입장이 됐었고 거기에서 연인 관계가 되면서 좋은 책을 주고받고 서신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연인이 됐었고 근데 이 연인 관계가 이제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나서의 문제는 그렇다면 양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직은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했죠. 근데 에이미 씨는 내가 연인의 입장에서 내가 아니면 오해를 풀 사람이 없다.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드라마죠. 별에서 그대. 저도 잠깐 보긴 봤습니다.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저랑 계속 만나셔야 되니까. 표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처음에 드라마 1, 2회가 방영이 됐을 무렵에 웹툰 서리의 강경옥 작가가 나의 웹툰에서 이것이 뭔가 좀 표절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법적 분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광해군 일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를 이 웹툰도 마찬가지였고 별그대도 마찬가지였고 소재를 썼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뭐 표절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강경옥 작가가 들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생과 같은 얼굴의 그 인연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톱스타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뭐 400년간 불로하는 그 김수현 씨가 늙지 않잖아요. 죽지도 않고 이런 등등 한 8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표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드라마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표절 의혹이 오히려 지금 드라마의 인기는 더 가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티즌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입장으로 또 계속 공방을 또 펼치고 있어요. 네티즌들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웹툰이 그 강경옥 작가가 맞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별그대에서 설마 그렇게까지 다 갖다 썼겠느냐. 근데 과거에 그런 표절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전에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그 표절 논란을 제기했던 쪽에 그 작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 또한 지금 쟁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방송사의 공채 출신 개그맨인데요. 톱스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그 공중파에 나오는 그 출연을 하고 있는 개그맨인데 2010년에 여고생, 그러니까 17세였죠. 그때 당시에 17세 그 여학생들에게 부산에서 내가 개그맨이다라고 접근을 해서 두 여학생을 이제 모텔로 인근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려고 했던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다라고 해서 한 이틀 3일간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인터넷을 달궜었죠. 근데 문제는 개그맨이라고 접근을 해서 왕모 양에게 처음에 이제 성폭행을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치니까 그 친구가 도망을 가고 나니까 남아있던 다른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시도했다는 점이 또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공인이라는 거는 톱스타이든 아니든 어쨌든 방송국이 또 몸담고 있다면 공인이라고 이제 좀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개그맨이 성폭행에 관련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개그맨뿐만 아니라 뭐 배우, 가수가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수근 씨도 그랬었고 박시우 씨도 그랬었고 고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구속이 돼서 전자발찌까지 다 착용을 하게 된 상태잖아요. 공인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쭉,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미미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라고 하겠다, 외부에 밝히겠다, 당신이 누구라고 밝히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연예인과 관련된 성추문이 검찰 혹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조사를 하는 담당 수사관 혹은 검사들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80년대 영화죠. 영화 에마 부인 주인공으로 알려진 안소영 씨. 한때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요. 안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몸매, 예전 표현으로 말한다면 육체파 여배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가 야하다 이런 걸 떠나서 말을 탈 때 거의 그 전 나의 모습으로 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동시에 그 여배우에겐 족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마 부인의 타이틀을 벗기 위해서 많은 사업에 투자를 했었고 사업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에마 부인의 이미지를 벗지는 못하고 사업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싱글맘으로 살아야 되는 미혼모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또 한때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말이 가장 우울했었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배우 혹은 가수에게 이미지라는 것이 얼마나 한때는 뜰 수 있는 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족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끝으로 그 배우 이영애 씨하고 심은하 씨 독특한 방법으로 컴백을 했다고요.
다들 뭐 드라마 쪽이나 영화 쪽이나 굉장히 갈증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캐스팅하고 싶어 했는데 두 분의 컴백은 참 희한하게 했습니다. 심은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6일부터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심은하와 차 한 잔을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주는 과거에 이제 김혜자 씨가 했던 프로그램인데 13년 만에 복귀가 드라마도 영화도 광고도 아닌 라디오 그것도 메인 프로그램이 아닌 그 선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래서 네.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아기 엄마가 된 일상을 보여주면서 네. 어떻게 내가 밥상에 맛을 내고 가족들에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영애의 만찬을 통해서 컴백을 네. 합니다. 대장금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대장금의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는데요. 쌍둥이 엄마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양평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원 속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영애 씨가 원래 요리 솜씨가 좋습니까? 요리 솜씨가 좋다라는 소문은 듣지 못했지만 대장금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졌을 것 같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톱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잠정 은퇴를 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일정이 너무 많아서 쉬고 싶다 해서 쉬기도 합니다만 네.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네. 내가 컴백을 했을 때 과거에 그때 인기를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때 반향을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제게 또 직접 그런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가 뉴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